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무슨 코로나 때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느끼는 재미 중에 가장 큰 게 알아가는 재미랍니다. 먹는 재미, 웃는 재미, 보는 재미 많이 있지만 내가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알아가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공유 경제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접목이 돼야만 완전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나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쓰면서 자녀 에너지를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팔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공유 경제죠. 중재자가 없는 P2P 거래는 이런 걸 또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열로 나는 충분히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남는 에너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P2P 거래로 직접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양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에너지 공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코인이 파워레저죠. 파워레저. 또 이 이야기를 했다고 바로 또 파워레저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리플 갖고 계세요. 파워레저 밑에 리플이 붙습니다. 파워레저 공유 경제로 에너지 주문 뭐합니까? 결국 돈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파워레저 밑에 XRP가 붙어서 XRP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었다고 바로 또 파워레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리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변조가 절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부동산 쪽이죠. 위변조를 해서는 안 된 이 부동산 문서라든가 계약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면 또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산업 분야. 팔린 집들은 바로바로 기록이 되고 또 소유 기록에 투명성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게 또 부동산 쪽에서의 NFT가 되겠죠. 그만큼 이 블록체인의 쓰임새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중재를 했던, 중기를 했던 이 사이에서 제3자적 역할을 했던 기관이든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겠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라지는 직업군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도 그 뉴스를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직업군들이 사라져. 뭐 부동산 중개인, 보험업 엄청 많잖아요. 2,000개, 3,000개 되는 직업군들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재자 없는 거래, 결국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싼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라지는 직업군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블록체인을 잘 이용을 하고 잘 발전을 시키면 또 새롭게 생성되는 직업군들이 생기겠죠. 어쨌든 블록체인은 많은 산업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금지 촉구, POS 촉진, 계속해서 전 세계적 규제, 긍정적인 규제가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표면적으로는 중국도 어쨌든 규제죠. 다 나가로 했으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좋아 보일 수 없다. 어제는 제가 영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럽 연합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촉구를 한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비트코인이 엄청난 전기료를 소모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셨죠. 하나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노드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쩌면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하죠. 자, 이제 미국에서 야 영국 니네 반대해. 이제 영국이 반대를 하니까 유럽연합, 이제 이게 파동이 커져갑니다. 비트코인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비트코인 개발자 연합에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분 증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알아서 내가 블록 형성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지분만큼 그 블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누가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한 배분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살리려고 하는 전 세계 움직임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밴시키려는 건지 지분 증명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전략이 나오겠죠. 제가 자꾸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시작도 안 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게 끝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규제와 규범 그리고 법칙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시장은 인류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주요 금융규제기관은 노동조합이 작업증명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토큰을 지분증명 패러다임으로 강제하는 한편 EU 자체와 전통적인 금융 부분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력 소비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친화적이다. 전통적인 금융이 훨씬 더 친화적이다.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스웨덴에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는 이전 주장을 2배로 늘렸다. 해결책은 결국 작업 증명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분 증명은 에너지 프로파일이 상당히 낮다.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효율적인 기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없앤다고 하면 전쟁이 날 거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바꾸자 우리. 제가 며칠 전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중국이 가치를 선택을 했다면 미국은 결국 실용성을 선택을 할 거다. 그리고 투자관리 회사의 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한 의견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해 부족, 유럽 전력 혼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셔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시지만 비트코인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예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반인들은. 제가 경제부 기자랑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아예 몰라요.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경찰서에서 경찰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를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뭐 전통 금융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까요? 정말 모를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부족. 채굴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치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많은 층에서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리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세계가 너무 커요.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해버리고. 며칠 전에 어제 일어난 사건들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난 것 같고, 뭐 지역을 폐쇄해야 되네, 그 건물을 폐쇄해야 되네,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갑다 하잖아요. 예전에 일어났던 굉장히 큰 이슈들이 불과 몇 달,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블록을 만드는 채굴장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기업가들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뭔가를 만드는 제조 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싼 곳으로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료가 싼 곳을 찾지 못하고 제조 원가가 높아져 버리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떡락을 해버리면 그 누가 블록을 생성을 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제조 원가가 안 나오는데 누가 블록을 생성하겠냐는 거예요.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블록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똥값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비트코인 흑공에서 열애가 돼야 돼요. 제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
리플 소송이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흑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코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승소를 해버리면. 그리고 리플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블록체인 상식으로는 리플이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굳이 이상한 코인 갖고 와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체자가 확실하고 미국 회사고 너무나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XPOP, XRP 레저 또 뭡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꼭 이런 말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 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해서 유익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 값싼 재생에너지를 비트코인 블럭 만드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요. 전 세계는 지금 매일 지금 화산 폭발에 쓰나미에 기후에 모든 리더들이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슈가 딱 나왔어. 쓸모없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있어. 얘들 눈에는 눈에 가시죠. 뭐하러 작업 증명을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정부 공무원 및 에너지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채굴은 그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해버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려고 미국 정부는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전 세계 리더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누구에게 정확히 많이 소유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할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 시점이 아마 4월이 될 것 같아요. 리플의 소송이 끝나는 그 죽음의 4월. 전통의 금융과 그리고 금 생산 자체 에너지 사용은 비트코인 에너지 사용보다 훨씬 적다고 써놨습니다. 유럽의 일부 채굴자들은 이제 대륙의 기록적인 높은 에너지 가격에 직면하여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딩을 바꿀 수 있어요. 분명히 데이빗 슈얼츠도 개발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리플의 기술 총괄 4명 정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비트코인 개발자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의 합의하에 코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빗 슈얼츠가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제 보기에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람이 공부 굉장히 잘하게 생겼잖아요. 좀 괴팍하면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유럽이 채굴을 중단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생성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값싼 전기료를 가지고 비트코인 블럭을 생성을 하는 분명히 채굴 풀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채굴자들과 개발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건 내부의 적들, 비트코인 개발자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충돌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의견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진행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좀 약간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규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유럽에서까지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밴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겠죠. 미국에서 뿌려대는 나비 효과가 결국 전 세계의 많은 각국 리더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금요일이니까 코로나든 뭐든 그래도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씩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이지만 토요일 아침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